안녕하세요.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도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도 초자연적일 수 있다. 조 디스펜자가 추천한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아주 유명한 저자죠. 나폴레옹 힐 부와 성공의 법칙이라는.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다.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지사 기자로 활동 중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는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고문관들을 역임했으며 1970년 88세 일기로 생을 마쳤다. 현재는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그가 남긴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내 여러 책이 소개됐는데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나폴레옹 힐의 인생 수업 등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책이 워낙 두꺼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오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13가지 원칙, 성공 철학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카네기 성공의 지혜.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드러내거나 부를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두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1장 성공의 비밀, 2장 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토마스 A.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남자. 3장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5장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6장 전문지식, 개인적인 경험 또는 관찰. 7장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8장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9장 결단력, 미루는 습관을 다스리기. 10장 끈기,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 11장 조력 집단의 힘, 추동력. 12장 성에너지, 카리스마와 창조성. 13장 잠재의식, 연결고리. 14장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 15장 육감, 지혜 성전의 문. 16장 두려움의 6가지 유령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따로 없고 1장이 마치 프롤로그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장 성공의 비밀.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여자의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미있는다는 듯 눈을 찡그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했다. 내가 자신의 오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이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1908년 나폴레옹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라서 돈도 일자리도 없었다. 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다. 급여는 변변치 않았지만 산업계와 재계의 건물들과 만나 인터뷰할 기회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였다. 그는 곧 힐의 멘토가 된다. 3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카네기는 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힐을 주말에 저택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네기는 힐에게 누구든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과를 쌓아올린 인물들을 인터뷰한 뒤 그 정보를 취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를 내는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우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경비를 댈 테니 해보지 않겠느냐고 힐에게 제안했다. 힐이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확히 29초가 걸렸다. 카네기는 훗날 힐에게 말하기를 60초 넘게 걸렸더라면 제안을 거둬들였을 거라고 했다. 적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모두 갖추고 있어도 결정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힐은 이 일에 끈기 있게 헌신했고 그 결과 이 책이 탄생했다. 힐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의 생애 나폴레옹 힐 전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저자인 마이클 J. 리트, 커크 앤더스, 마이클 맥커너히는 10년간 나폴레옹 힐 아래에서 일했으며 나폴레옹 힐 재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각각 경영진, 비서, 회계담당자로 복무했다. 이 책은 이때의 경험과 출간되지 않은 힐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쓰인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실험해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편에서 한 청년이 카네기의 성공 공식을 마음에 품고 실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찰스 M. 슈와브는 이 비밀을 활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인플레이션만 적용해도 1901년 1달러는 2001년에는 대략 2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외의 변수를 차지하고도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당시 6억 달러는 21세기 초에는 최소 120달러로 환산된다. 이 비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쓰였다. 어떤 이들은 이 비밀로 불을 거머쥐었다. 또 어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한 성직자는 한 해에 7만 5천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했다. 신시내티의 양복쟁이 아소네시는 사업이 망해가자 시험삼아 이 공식을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사업은 활기를 띠었고 이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불을 거머쥐었다.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수백만 달러의 돈을 주고 이 독특한 실험을 기사로 실었다. 이 비밀을 접한 사람 중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스튜어트 어스틴 와이어도 있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법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성공했을까? 그 대답은 6장 전문지식 편에서 알게 될 것이다. 라살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하던 시기에 나는 총장이었던 J.G. 채플린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 공식을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라살 대학을 미국에서 손꼽히는 통신교육대학으로 만들었다.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서도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콕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법을 찾아다니고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눈앞에 툭 던져져 있는 비법을 찾아냈을 때 훨씬 더 성공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알고 싶진 않다. 빼앗고 싶진 않다. 당신이 좌절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은 이럴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면, 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다면 내 아들이 카네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희망이 없는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이 비밀은 전선에 나아가기 전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들에게 전해졌다. 또한 윌슨 대통령은 이 비밀로 필요한 전쟁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비밀의 특별한 점은 이것을 찾아내서 사용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의 물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다. 그 대가가 이 비밀이 지닌 가치보다는 훨씬 적지만 말이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비밀이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 비밀을 손에 쥘 수 없다. 불은 두 부분에서 오는데 그중 한 부분이 이미 내 안에 있어야만 불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한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다. 정규교육이라곤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에드워드 C. 반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반스는 이를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여전히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부자가 다른 인종이 아님을, 지금 삶이 어떻든 자신이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돈,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고 갖기로 결심하면 가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진실을 알았을까?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장 첫머리에서 알아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알게 될 수도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나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 무일푼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의 상징이 되었다.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방문 판매 영업사원 시절 고객들이 판매 중인 상품보다 사은품으로 주는 풍선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리글리사를 창업했다. 존 워너메이크,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으며 마케팅, 고객 서비스, 직원 복지 등에서 혁신적인 기법을 창안하며 유통업계의 왕자로 불렸다. 제임스 힐, 제국의 건설자로 불리는 인물, 대륙 횡단열차, 그레이트 노튼 철도를 세우고 미 서부 이주 정책을 독려했으며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수송 경로를 확립했다. 조지 S. 파커, 학교 교사로 아이들에게 펜을 제대로 쥐는 방법을 가르치다가 새로운 펜 디자인을 고안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파크사를 설립하고 대부호가 되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벨보이, E.M. 스타틀러,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 벨보이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 마침내 스태틀러 호텔 체인을 설립했다. 스태틀러 호텔은 화려한 장식과 미소를 띠며 서비스하라는 기조로 유명하다. 헨리 더티, 12살에 컬럼비아 가스에서 사안으로 시작해서 50세기의 지점을 지닌 생활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품 140개의 특허를 보유했다. 사이러스 커리스, 소규모 농업 주간지에서 시작하여 레이디스 홈 저널로 이름을 바꾸고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창간하며 거대 신문 제국을 세웠다. 저지 이스트먼, 이스트먼 코닥사의 창업자이자 발명가로 사진 분야에서 수많은 혁신을 이룩하고 사진을 대중화시켰으며 영화 산업을 탈바꿈시켰다. 찰스 스왑, 앤드루 카네기의 오른팔로 카네기 철강회사 사장을 역임하고 US 스틸을 설립했으며 베들레헴 스틸사 창립을 주도했다.
시어더 루즈벨트, 미 26대 대통령,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재임했다. 존 데이비스, 변호사이자 정치가 우드로 윌선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역임하고 영국 대사에 임명되었다. 엘버트 허버드, 철학자, 프라지의 발행원으로 러이 크로포터스 아티스트 콜로니 출판사를 설립했다. 또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윌버 라이트, 자전거 상점 주인, 동생 오빌 라이트와 함께 미국 최초로 동력 엔진을 탑재한 비행기로 비행에 성공하면서 비행 산업의 선구자가 되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신문 발행인, 윌리엄 맥킨리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진화론 교육과 관련된 논쟁을 촉발시킨 스코프의 원숭이 재판에서 창조론을 옹호한 변호사로 유명하다. 데이비드 스트라 저든, 교육자이자 과학자, 5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 인디애나 대학 최연소 통장, 스탠퍼드 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제이 아거든 아머, 육류 포장 사업을 물려받아 3,000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시카고 컵스의 구단주이자 내셔널 시티 뱅크의 이사를 지냈다. 아스 브리즈번, 개혁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 당대 주요 신문사들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널리스트였다. 프랭크 건슬러스, 시카고 지역의 목사로 거의 연설을 들은 필립 디 아머로부터 100만 달러를 기부받아 아머 공과대학을 세우고 초대 총장이 되었다. 데니얼 윌러드, 50년 이상 B&O 철도회사 회장을 지냈다. 오하이오주 윌러드시는 그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킹 질레트, 방문 판매 사원 출신으로 손재주가 뛰어났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면도를 하려다가 안전한 면도기에 대한 착상이 떠올랐고는 질레트사를 세웠다. 랄프 A. 윅스, 국제통신교육학교장으로 히리 재소자를 교육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인트라윌 학교를 세울 때 자금을 지원했다. 데니얼 T. 라이트, 판사이자 조지타운 법학대학 교수, 힐은 이곳에서 공부할 당시 밥 테일러스 매거진의 의뢰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한 기사를 썼다. 존 디 락펠러, 저축한 1,000달러의 아버지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서 등유회사를 창업하고 스탠다드 오일로 성장시켰다. 토마스 A. 에디슨, 발명가이자 기업가, 백열전구 축원기 영사기를 완성했으며 1,0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했다. 프랭크 A. 밴드리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개혁가로 활동하고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시티은행의 전신이 내셔널 시티뱅크의 은행장 재무성 차관을 역임했다. F.W. 울워스, 잡화점 점원 출신으로 단일 가격제와 셀프 서비스를 창시했으며 울워스의 10센트 잡화점 체인으로 소매 업계를 완전히 뒤바꾸었다. 토마스 A. 달러, 서부 해안을 오르내리며 벌목한 목재를 옮기는 조그마한 스쿠너선 한 척을 가지고 시작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호학 해속선을 보유한 달러 전기선 회사를 세웠다. 에드워드 A. 파일린, 버스턴 지역의 여러 곳에 상점을 지니고 혁신적인 유통 및 판매 방식을 다수 개발했다. 무엇보다 할인 판매 개념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에드워드 C. 반스, 토마스 에디슨이 함께했던 유일한 동업자로 에디슨이 판매에 실패한 구슬 녹음 에디폰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에디폰은 사무실의 필수품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백만장자가 되었다. 아서 네시, 신시내티의 어류 제조업자로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받아들여 파산지경에 처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다. 그 때문에 언론사들로부터 황금률 넷이라고 불리며 유명해졌다. 클래런스 데로, 약자의 대변인으로 유명한 변호사이자 대중연설가, 진화론, 창조론 재판으로 유명한 스코퍼스 원숭이에서 진화론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의 변론을 맡아 유명해졌다. 우드로 윌슨,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탑트,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루드 버뱅크, 세계적인 원예학자,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실험을 하던 중 800여 종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세계 식량 공급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에드워드 W. 버크, 정규교육은 6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20살의 나이에 레이디스 홈 저널의 편저자가 되었고 이후 세계적인 잡지사로 성장시켰다. 프랭크 A. 먼세,
전신교환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아거시즈를 창안했다. 여기서 얻은 국제적인 수익을 통해 워싱턴 타임스, 뉴욕 헤럴드 등을 보유한 언론 제국을 세웠다. 엘버트 H. 게리, US 스틸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던 시절에 회장직을 역임한 업무로 게리 웍스 철강공장 건설 프로젝트 및 인디애나주 게리시 건설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알렉산드 그레이엄 벨, 전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밖에도 녹음장치, 비행기의 전신을 발명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존 H. 피터슨, 내셔널 캐시 레지스트 회장, 영업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며 광고의 선지자로 유명하다. 이런 전략으로 내셔널 캐시 레지스트를 분야 선두 기업으로 키워냈다. 줄리어스 라전 월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통신 판매의 미래를 내다보고 시어스 라버크의 주식을 25%나 사들였다. 이후 리차드 시어스와 함께 시어스 라버크사를 미국 산업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 텍사스 정유 현장의 건설 기술자로 힐을 만난 이후 카네기의 성공 비결에 고무되어 40살의 나이에 법학대원에 진학했다. 나폴레옹 힐지의 간행에도 참여했다. 프랭크 크레인, 저명한 심리자이자 에세이스트로 자유의 가치, 부자의 업무, 친구와 잘 지내는 법 같은 주제를 다룬 4분의 세일을 썼다. 제이지 채플린, 라살 통신교육대학 학장, 당시 이름은 라살의 홍보부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제닝스 란돌프, 항공사 중역 하원의원을 거쳐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된 인물로 평생 힐을 존경했으며 힐을 루즈벨트 행정부 고문으로 추천했다. 모두 부와 성공으로 거론되는 이름이다. 이들은 카네기의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도달했다. 이 비결을 입증한 사람들로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뿐이다. 앞서 나열한 사람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집필하기에 앞서 인터뷰했던 인물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한 이들이다. 나폴레옹 힐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다고 회자된다. 힐이 역사상 그 누구보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힐의 작업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자기개발 전문가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힐의 영향력은 동시대 인물인 네일 카네기와 노먼 빈센트 필의 저작에도 나타난다. 훗날 작가이자 강연가로 성공한 W. 클라런스 스톤, 어그 만디노, 얼 나이팅게일 등은 힐과 함께 했거나 힐 재단에서 일한 적이 있다. 힐이 세운 원칙은 월리 페이머스 아모스, 메리 케이 애쉬, 켄 블랜차드, 애들레이드 브라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잭 캔필드와 마크 빅트 한센, 데비 필드, 스타트 고웨인, 존 그레이, 수전 세퍼스, 브루스 제너, 찰리 트리멘더스 존스, 터미 라소다, 아트 링클레터, 조앤 런던, 맥스웰 몰트 박사, 제임스 레드필드, 버니 시겔 박사, 호세 실바, 브라이언 트레이시, 릴리안 버너, 데니스 웨이트리 등의 저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스티븐 코비 역시 힐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자주 언급하긴 한다. 21세기 초의 가장 성공한 자기개발의 강연가인 앤서니 라빈스는 나폴레옹 힐을 자신의 영웅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불을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하라.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과연 카네기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과이다. 불을 일군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반은 알아낸 셈이다. 따라서 그 비밀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나머지 반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경제 경영서와 자기계발 서적들과 달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는 이 장에서 저 장으로 건너뛰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개념 저기에서 저 개념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신중하게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며 읽어야 된다. 어떤 한 장에서 소개된 개념이 다른 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지식을 소화한 독자들만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각 장은 서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어, 아이디어, 컨셉트가 이미 앞에서 읽히고 숙고되고 이해되었다는 전자에 쓰였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최초의 자기계발 철학서를 자주 언급한다. 철학이란 사업적 문제에 대한 일련의 해결책 이상의 것이다. 철학은 하나의 체계 아래 원칙을 묶어놓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고 윤리규약과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책은 그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장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수성가 백만장자에 관해 힐이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 개정판에서는 원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그대로 싣는 것은 물론 힐의 원칙을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정보하고 최신 사례를 더했다.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사례, 최신 정보와 힐의 철학을 다면적으로 보완할 저자의 내용이나 부가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한 초판과는 달리 이 개정판에서는 각 장에 숫자를 붙였다. 초판에서는 장의 숫자 없이 저자가 붙인 단어를 제목으로 해 장이 구분되었다. 개정판의 각 장의 순서는 원문과 같다. 다만 성변의 미스터리 부분은 성에너지, 카리스마와 창조성으로 제목을 다시 붙이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반영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자 보완하였다. 편저자에서는 모두 원문과는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저는 이 책을 각 장마다 읽고는 그 각 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장까지 다 읽고 나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프롤로그인 1장과 에필로그인 그 16장을 빼고 나머지에서 정리를 해서 한 문단으로 즉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고 한 문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책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와 함께 책 읽고 나날이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